식구들 남긴 찬밥이나 주워 먹더니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뚱뚱하고 창피해서 못 살겠으니까 당장 나가! 남편은 수연이 정성껏 끓인 묵은지 냄비를 엎고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수연이 무너지던 순간 흩어진 서류 틈에서 남편이 숨긴 비밀 문서가 손에 잡힙니다. 하지만 오만한 남편은 꿈에도 몰랐죠. 100억 투자를 앞두고 동창회에서 거들먹거리던 파티날, 짐짝처럼 버렸던 전처가 어마어마한 남자를 대동하고 나타났거든요. 단 5분, 전 남편의 돈줄을 완벽히 끊고 파산시켜버린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최고급 호텔 연회장의 붉은 카펫 위에 남자 하나가 처참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맞춤 턱시도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고 그 옆 대리석 테이블 위 스마트폰 화면에는 붉은 타이머 숫자가 차갑게 깜빡이고 있었죠. 이 타이머가 0을 가리키기 정확히 5분 전까지 이 남자는 100억의 주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단 5분 만에 완벽한 파산의 나락으로 처박아 버린 사람은 3년 전 이 남자가 뚱뚱하다며 한겨울 빗속으로 내쫓은 전처였습니다. 모든 것은 3년 전 어느 차가운 겨울밤에 시작되었습니다. 허공을 예리하게 가른 종이 다발이 수연의 뺨을 거칠게 치고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짐짝처럼 버려지며 들었던 남편의 폭언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수연의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궁상맞게 질질 짜고 앉았어. 내 그 살찐 모습이 창피해서 밖을 같이 다닐 수가 없으니 내 앞길 막지 말고 당장 지장 찍고 여기서 나가. 민석의 모진 악담이 메마른 거실을 울렸습니다. 엎어진 냄비에서 흘러나온 시뻘건 김치 국물이 수연의 낡은 바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평생을 식모처럼 뒷바라지한 조강지처를 이토록 헌신짝처럼 내다버리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눈이 다 썩지. 어딜 쥐뿔도 없는 시장통 여편이가 뼈대 있는 우리 집안에 빌부터 피를 빨아먹으려 들어? 이 기생충 같은 거사. 시어머니 방 여사마저 시퍼렇게 나를 세우며 수연의 어깨를 매몰차게 밀쳐버렸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100억대 사장님 되실 몸이야. 너같이 뚱뚱하고 무식한 여편네는 사모님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으니 그만 주제 파악하고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 응? 바닥에 비참하게 고꾸라진 수연은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런데 어지럽게 널브러진 서류들 위로 닿았던 그녀의 시선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 밑에 교묘하게 삐져나온 낯선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수연의 가문 비전 레시피를 모조리 넘긴다는 특허 양도 계약서와 연대 보증서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연구한 기술을 제 신생 기업으로 훔쳐간 것도 모자라 거액의 친정 빚까지 고스란히 씌워 내쫓으려 한 겁니다. 여보, 내 도장이 왜 당신 회사 양도서에 찍혀 있어? 수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류를 집어들려는 찰나였습니다. 어딜 감히 더러운 손을 대? 민석이 서류를 신경질적으로 낚아채며 수연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싱크대 모서리에 허리를 찌은 수연의 얼굴이 고통으로 하얗게 질렸죠. 장인어른 병원비로 밑빠진 독에 부어준 돈이 얼만데. 평생 빚쟁이한테 시달리며 길바닥에 나앉아 피눈물 흘리기 싫으면 혓바닥 함부로 놀리지 말고 몸만 조용히 나가라.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인면수심의 짓거리의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며 대학생 아들 지훈이 걸어 나왔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 기어가 유일한 핏줄의 바짓가랑이를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엄마 평생의 피땀을 다 훔쳐가려고 해. 제발 내 아빠 좀 말려주렴. 하지만 돌아온 것은 얼음장 같은 멸시뿐이었습니다. 아, 짜증나게 진짜. 엄마 솔직히 뚱뚱하고 촌스러워서 내 친구들 보기 쪽팔린 건 맞잖아. 난 돈 많은 아빠랑 떵떵거리며 살 테니까 나까지 시궁창으로 끌어내리지 마. 아들은 벌레 털어내듯 매정하게 어미의 손을 뿌리치고는 이혼각서 증일란에 거침없이 펜을 그어내렸습니다. 종이 위를 소름 끼치게 엇갈리는 잉크 자국. 천륜마저 싹둑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가장 믿었던 자식의 끔찍한 배신에 수연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그녀의 메마른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수연은 엉엉 울부짖는 대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조 계약서 복사본 한 장을 잽싸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보지 못하게 낡은 카디건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죠. 결국 박 여사와 민석은 합세하여 맨발의 얇은 슬리퍼만 신은 수연을 거침없이 현관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다시는 냄새 풍기며 얼씬도 마라. 이 재수 없는 것아. 등 뒤로 육중한 철문이 부서져라 닫히며 아파트 복도에 굉음을 울렸습니다. 도어록의 단호하고 차가운 전자음이 영원한 축출을 선고한 겁니다. 영하 10도의 뼈속까지 시린 칼바람. 억수같이 쏟아지는 겨울비가 수연의 멍든 뺨을 쉴 새 없이 때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질척이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궁상맞게 울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입술 사이로 날카로운 쓰라림이 번져갔지만 그녀는 손등으로 입가를 거칠게 닦아냈을 뿐입니다. 빗물에 젖은 주머니 속 복사본이 행여나 찢어질세라 가슴 깊이 소중하게 품었습니다. 저 멀리 가로등 불빛 아래 민석의 신생 기업 간판이 오만하게 번쩍이고 있었죠. 울 시간도 슬퍼할 시간도 아까워. 수연은 감정이 거세된 시선으로 그 화려한 로고를 노려보며 어둠 속으로 뚜벅뚜벅 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중전화 박스에 다다른 그녀는 꽁꽁 언 손가락으로 다급하게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네, 무료 법률 상담 기관이죠? 방금 제 모든 지적 재산권을 도둑 맞았습니다. 당장 증거 보전 신청부터 할 겁니다. 차가운 빗줄기 너머로 수연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주머니 속 젖은 종이 한 장이 전부인 여자. 하지만 그 종이 조각 하나가 100억짜리 사상 누각의 기둥을 통째로 뽑아버릴 뇌관이 되리라는 것을 이 순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덜 마른 옷깃을 뼈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간밤의 폭우에 흠뻑 젖은 수연의 낡은 카디건에서는 퀴퀴한 물비린내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창백한 얼굴로 무료 법률 상담 기관 변호사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낡은 가죽 소파가 무겁게 가라앉으며 신경을 긁어내리는 불쾌한 쇳소리를 냈습니다. 수연은 밤새 움켜쥐고 있던 서류 복사본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로 밀어놓았습니다. 빗물에 번져 흐릿해진 잉크 자국 위로 그녀의 거칠어진 손끝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도장은 제 명의를 완벽하게 도용한 겁니다. 그 악독한 인간들이 제 평생의 피땀이 담긴 묵은지, 레시피를 다 훔쳐갔습니다. 제발 고소해서 제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수연의 절박한 호소에도 변호사의 표정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무미건조한 종이 소리만이 좁은 상담실 안을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채웠죠. 변호사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악용해서 서류를 너무 치밀하게 위조해 놨습니다. 지적재산권 양도 절차에 흠잡을 데가 없네요.
법적으로는 전 남편분이 완벽한 소유주라 당장 무효화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등받이에 무겁게 몸을 기댔습니다. 25년 세월 시댁 식구들 입에 들어갈 반찬을 만드느라 청춘을 다 바친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입니까? 가문의 비전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간 것도 억울한데 합법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 조강지처를 맨몸으로 내쫓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이 불길하게 떨렸죠.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받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사채업자의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어이 아줌마. 전 남편 놈이 아줌마 이름으로 연대보증선 5억 당장 토해내. 내일까지 이자 쳐서 돈 안 내놓으면 내 친정 애비 병상에서 편히 눈도 못 감게 만들어줄 테니 두고 봐.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차가운 휴대폰 신호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수연은 쥐고 있던 낡은 가방끈을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꼬리 자르기로 명의를 도용해 빚더미까지 고스란히 떠넘긴 겁니다. 탐욕에 눈이 먼 냉혈한들의 만행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떠올라 수연은 거친 숨을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밑창이 다 닳아버린 10,000원짜리 시장 구두를 질질 끌며 곧바로 외곽의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채 원무과 창구 앞에 섰죠. 과장님, 제 아버지 밀린 병원비는 제가 식당에서 남들이 꺼리는 험한 일을 해서라도 기필코 갚을 겁니다. 그러니 민석이라는 그 사기꾼 놈 전화는 병원에 한 통도 오지 않게 무조건 차단해 주십시오. 원무과를 나온 수연은 중환자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의 쇠약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앙상한 손등에 꽂힌 굵은 링거 바늘이 그녀의 가슴을 무참히 후벼 팠죠. 식구들 건사하느라 정작 친정아버지의 병환은 돌보지 못한 불효녀의 처지가 뼈저리게 시려왔습니다. 수연은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얇은 구두 밑창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흔들리던 시선은 이내 차갑게 가라앉아 굳건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몸을 낼 곳조차 없던 수연은 수소문 끝에 철거 직전의 시장통 지하 단칸방을 얻어냈습니다. 월세 한 푼 없는 대신 비가 새고 곰팡이가 핀 지하실 복도를 매일 청소해주는 조건이었죠. 녹슨 철문을 열자 옛날 석유골로 심지가 타들어가던 퀴퀴한 매연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메마른 방 한가운데서 수연은 짐을 풀었습니다. 품속에서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아버지가 유산처럼 물려주신 유일한 보물, 씨간장 항아리였습니다. 묵직한 항아리 바닥이 차가운 시멘트와 맞닿으며 둔탁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깊은 발효의 향기가 수연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잡아 주었죠. 종이 쪼가리에 적힌 얄팍한 레시피는 훔쳐갔어도 25년 세월이 빚어낸 이 맛의 뿌리는 절대 못 훔쳐갑니다. 그날부터 수연은 밤낮 없이 시장 뒷골목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늦은 저녁 채소가게 앞을 서성이자 상인 하나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시든 배추를 던져주었습니다. 아줌마, 그거 다 짓물러서 돼지도 안 먹어. 궁상 떨지 말고 그냥 가져가. 수연은 상인들이 쓰레기통에 내버린 멍든 무와 배추 조각들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민석의 껍데기뿐인 회사가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완벽한 숙성 데이터와
계량화 작업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얼음장 같은 겨울 수돗물에 산더미 같은 물을 씻어내느라 낡은 빨간 고무장갑 너머로 손등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욱신거리는 허리에 약값이 아까워 반으로 쪼갠 파스를 붙여가며 억척스럽게 칼질을 멈추지 않았죠. 낡은 도마 위로 떨어지는 규칙적이고 매서운 칼날의 움직임만이 적막한 지하실을 묵묵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지독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시장 한 구석에 보증금도 없는 한 평짜리 낡은 백반집을 열었습니다. 번듯한 간판 하나 없이 주워온 종이 박스에 하루 딱 30그릇 한정이라는 글씨만 투박하게 적어붙여 놓은 상황입니다. 동정심에 호소하지 않아. 오직 완벽하게 통제된 맛의 데이터, 그 압도적인 결과물로만 승부할 거야. 가게 문을 연 첫날 점심, 시멘트 가루를 하얗게 뒤집어 쓴 공사장 인부 서너 명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거친 장화발에 치인 낡은 플라스틱 의자가 바닥에 긁히며 불쾌한 소음을 냈죠. 허름한 가게 꼬라지를 둘러보던 인부 하나가 턱짓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줌마, 다 쓰러져가는 시장통 밥집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비싸? 노가다 뛰는 사람들 주머니 뻔한 거 알면서 적당히 좀 깎아서 받아. 빨리 밥이나 내오고. 위협적인 태도와 무례한 반말에도 수연은 국자를 든 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거세된 차갑게 가라앉은 시선으로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죗값 내기 싫으시면 지금 바로 나가십시오. 내 음식은 동정받거나 구걸하지 않습니다. 수연의 단호한 기세에 억눌린 인부들은 불평을 늘어놓으며 억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내 수연이 내어준 3년 묵은지 찜 뚝배기가 낡은 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홧김에 상을 엎으려던 인부 하나가 무심코 숟가락을 들어 시뻘건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순간 숟가락을 쥔 사내의 굵은 손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혀끝에 닿는 깊고 진한 묵은지의 풍미, 코끝을 맴도는 완벽한 발효의 향기가 그의 미각을 단숨에 지배해 버렸습니다. 화학 조미료 덩어리에 찌들어 있던 입맛이 통째로 씻겨 내려가는 충격이었죠. 사내는 체면도 잊은 채 허겁지겁 국물을 바닥까지 닥닥 긁어먹더니 쑥스러운 표정으로 텅 빈 밥공기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아줌마, 여기 밥 한 공기만 더 주쇼. 돈은 죗값 다 쳐서 낼 테니까 한 그릇만 꽉 차게 덮어줘. 수연의 뼈 깎는 노력과 묵묵한 세월이 첫 결실을 보는 작지만 가장 통쾌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마감을 마친 수연은 방 구석에 놓인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노이즈 너머로 민석의 번지르르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등장했습니다. 민석의 회사 명가가 전통을 잇는 요식업 명문가로 포장되어 대대적인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시작한다는 화려한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희 명가는 3대째 내려오는 가문 비전의 레시피로만 정성껏 맛을 냅니다. 시장통 밥집들의 얄팍한 흉내로는 이 깊은 맛을 절대 낼 수 없죠. 고급 정장을 빼입고 가증스럽게 웃어대는 민석의 면상을 보자 수연은 들고 있던 볼펜을 찢어질 듯 움켜쥐었습니다. 플라스틱 대가 버티지 못하고 갈라지며 날카로운 파편을 튕겨냈죠. 조강지처에 피눈물을 짜내어 쌓아 올린 성공을 제 것인 양 포장하다니 탐욕에 이성이 마비된 파렴치한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끓어오르는 분노로 귀한 감정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부러진 펜을 쓰레기통에 쳐넣고 새 펜을 꺼내어 숙성 온도 일지의 그날의 염도와 습도 데이터를 빈틈없이 기록해 나갔습니다. 메마른 밤 공기 속에서 그녀의 입가에는
도리어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마음껏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떵떵거려 보십시오. 당신들 가짜 명문가의 썩어 문드러진 미천, 가장 화려하고 높은 무대에서 가장 처참하게 바닥으로 끌어내려 줄 테니까요. 낡은 볼펜이 숙성 일지 위를 긁어나가는 건조한 마찰음만이 지하실을 채웠습니다. 합법적인 덫을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서서히, 그러나 아주 치명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 무심히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시장통 구석에 허름했던 백반집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도심 최상위 계층들조차 한 달 전부터 줄을 서야 겨우 맛볼 수 있는 프리미엄 출장 연예 브랜드 수연. 그 이름 석자가 업계의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예약 문의를 알리는 사무실 전화기의 붉은 불빛이 쉴 새 없이 깜빡이며 그녀의 압도적인 성공을 증명하고 있었죠.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수석 셰프복을 차려입은 수연이 스마트 숙성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0.1도의 온도와 습도,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 익어가는 묵은지, 항아리들을 매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정교하고 단단했죠. 전통은 그저 낡고 고리타분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데이터와 세월의 결합입니다. 수연은 곁에 선 보조 셰프에게 단호하게 일러두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홀로 남은 그녀의 시선이 숙성실 한 구석에 고이 모셔둔 낡은 씨 간장 항아리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지옥 같았던 시댁의 핍박 속에서도 굶주린 딸 몰래 부엌 구석에서 따뜻한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어주던 친정아버지의 구분등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 이 깊은 간장처럼 단단하게 버텨라. 아비가 끝까지 지켜줄 테니. 낡은 항아리에 밴 아버지의 거칠고 따뜻했던 손길이 기억나자 수연의 붉어진 눈시울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앞치마 소매 끝으로 뺨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애틋한 슬픔은 곧 가짜 명문가 행세를 하는 도둑놈들의 명주를 끊어놓겠다는 얼음장 같은 복수의 동기로 변한 겁니다. 같은 시각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도심의 한 갤러리 파티장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어치 명품으로 휘감은 박 여사가 거드름을 피우며 서 있었죠. 하지만 주변 사모님들의 시선은 싸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머, 명가 김치옷에 이상한 화학 조미료 냄새가 진동을 하던데요.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포장해봐야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던 쥐뿔도 없는 집구석이라 미천이 금방 드러나는 거죠. 면전에서 쏟아지는 노골적인 멸시에 박 여사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쥐고 있던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얇은 유리끼리 부딪히는 불쾌한 마찰음을 냈죠. 알량한 자존심이 짓밟혀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파티장을 쫓기듯 빠져나온 박 여사는 대기하던 세단 뒷좌석에 타자마자 민석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아, 너 당장 업계 1위라는 그 수연인지 뭔지 하는 업체 맛의 비밀부터 알아내. 천박한 사모님들한테 내 낯짝이 깎여서 바닥을 고개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수화기 너머로 민석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돌아버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훔쳐온 그 여자 옛날 레시피로 밤낮 없이 끓여대고 있는데 도무지 그 깊은 맛이 안 납니다. 민석의 공장 안은 역겨운 화학 첨가물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갔으면서도 세월이 빚어내는 숙성 환경의 비밀을 몰라 매일 쓰레기만 만들어내고 있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민석이 쥐고 있던 결제판을
마구잡이로 집어 던졌습니다. 두꺼운 플라스틱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며 날카로운 소음이 퍼졌습니다. 참으로 꼴 좋은 파렴치한들의 발악이었습니다. 다시 수연의 고요하고 정돈된 집무실입니다. 무거운 서류 봉투 하나가 책상 위로 묵직하게 내리꽂혔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챙겨 나온 위조 계약서 원본에 더해 지난 3년간 그들이 저질러 온 온갖 불법 행위들을 사설 흥신소를 통해 낱낱이 모아온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든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뭔가를 낮추기 위해 유해 화학 첨가물을 드럼통째에 들이붓는 현장 사진과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조작된 이중장부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료 더미 맨 아래에는 아들 지훈의 사진도 섞여 있었습니다. 핏줄을 매몰차게 버리고 간 아들은 최고급 유흥업소에서 명가 본부장 명함을 뿌리며 양주병을 들고 허세를 부리고 있었죠. 돈 걱정 말고 마음껏 부어라 마셔라 해. 우리 아빠 회사가 곧 100억 투자를 받는데 내가 이명가 후계자라고. 사진 속 법인 카드가 결제기를 긁고 지나가는 건조한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인간의 탈을 쓴 괴물로 자라난 겁니다. 어미로서 가슴이 무너져 내릴 법도 했지만 수연은 쥐고 있던 서류 모서리를 메마른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일말의 동요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상 누각이 따로 없군요. 이제 저 썩은 기둥에 불을 붙일 때가 왔습니다. 수연은 감정이 거세된 얼굴로 책상 위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탁상 달력의 특정 날짜 위에 붉은 펜으로 찍고 굵은 동그라미를 쳐넣었습니다. 투자 클로징 디데이 30. 천륜을 저버린 자들을 향한 거대한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표식이었습니다. 수연은 창밖의 도심 풍경을 내려다보며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붉은 동그라미 안에 갇힌 숫자가 하루하루 줄어들 때마다 가짜들의 숨통도 함께 조여들 겁니다. 최고급 대리석이 깔린 대학병원 최상층 VVIP 병실 안이 순식간에 살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은쟁반 위로 화려하게 차려졌던 수백만 원짜리 도자기 식기들이 형편없이 벽에 내리꽂혔습니다. 단단한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날카로운 파편을 흩뿌렸죠. 거대 투자 금융그룹을 호령하는 거물, 제호 회장이 진수성찬이 차려진 밥상을 거칠게 엎어버린 겁니다. 다 치워버려.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은 이런 가짜 쓰레기들 말고 진짜를 가져오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지독한 거식증에 시달리던 제호 회장은 벌써 일주일째 물 한 모금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를 말리는 권력 다툼 속에서 그의 미각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상황이었죠. 아무리 이름난 호텔의 주방장들이 진기한 사내 진미를 대령해도 입조차 되지 않으니 곁을 지키는 비서진들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지식여진 캐비어와 송로버섯 위로 깨진 파편들만 처참하게 굴러다녔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마호간이 병실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투박하고 낡은 나무 카트 하나가 방 안으로 조용히 밀려 들어왔죠. 민석의 기업에 100억대 투자를 앞두고 최종 실사를 진행 중이던 제호 회장에게 수연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가장하여 자신이 직접 끓여낸 3년 묵은지 찜 뚝배기를 병실 안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또 어느 놈이 알량한 재주를 부린 쓰레기를 들고 왔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십시오. 제호 회장이 핏발선 눈으로 역정을 내며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카트 위에 검은 뚝배기 뚜껑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코를 찌르던 독한 소독약 냄새와
인공적인 방향제 향기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묵직하고도 깊은 긴 세월이 완벽하게 발효되어 뿜어내는 묵은지의 짙은 향기였죠. 그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순간 제호 회장의 거칠었던 호흡이 일순간 멎어버렸습니다. 차갑고 삭막한 병실이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던 시골집의 따뜻한 흙바닥으로 변한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뻘건 국물 속에서 푹 익어 투명하게 결이 살아있는 묵은지의 압도적인 존재감. 무언가에 홀린 듯 제호 회장의 굳은 몸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은수저를 쥐었습니다. 수저 끝에 시뻘건 국물을 조금 담아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죠. 혀끝에 뜨거운 국물이 닿는 찰나 죽은 줄만 알았던 그의 미각이 일제히 깨어났습니다. 온몸의 감각을 거세게 쥐고 흔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화학 조미료를 들이부어 억지로 흉내낸 천박한 단맛이 아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견뎌낸 배추와 정성껏 달인 씨 간장이 3년이라는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완성해낸 묵직한 세월의 무게였죠. 이건 단순히 얄팍한 손재주로 흉내낸 가짜가 아닙니다. 천하를 발밑에 두고 호령하던 거물 회장의 주름진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뚝배기 모서리에 부딪혀 부서졌습니다. 어머니가 밤을 새워 끓여주시던 바로 그 눈물겨운 맛을 수십 년 만에 다시 마주한 겁니다. 체면과 위엄조차 까맣게 잊은 제호 회장은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뚝배기 바닥이 박박 긁히는 소리가 날 때까지 밥 한 공기를 순식간에 비워냈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곁에 선 비서실장에게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이 엄청난 요리를 만든 셰프를 내 눈앞에 대령하십시오. 잠시 후 병실 복도를 울리는 단호하고 규칙적인 구두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수연이 압도적인 기운을 뿜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자 앞에서도 바닥을 딛고 선 그녀의 발걸음에는 일말의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깊이 숙여 비굴한 감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들고 온 두툼한 가죽 결제 파일 하나를 제호 회장의 침대 위간이 테이블로 조심스럽게 밀어 놓았습니다.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입니다만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요리에 대한 칭찬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호 회장의 미간이 흥미롭다는 듯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수연은 감정이 완전히 거세된 메마른 눈동자로 회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곧 100억이라는 거액을 쏟아부으실 명가의 진짜 맛, 그 썩어 문드러진 밑바닥을 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온 겁니다. 제호 회장이 파일의 겉장을 넘겼습니다. 첫 장에는 방금 그가 바닥까지 긁어먹은 묵은지 찜의 완벽한 숙성 데이터와 염도 분석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그의 표정이 무섭게 얼어붙기 시작했죠. 민석의 공장 내부를 고발하는 은밀한 자료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원가를 깎아내기 위해 발암 물질이 섞인 공업용 화학 첨가물을 드럼통째, 김치통에 들이붓는 현장 사진. 수익을 빼돌려 유령 회사로 자금을 세탁한 이중장부 복사본. 가짜 명문가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거대 금융그룹의 눈을 속이려 한 사기극의 전말이 낱낱이 펼쳐진 겁니다. 문서를 쥔 제호 회장의 굵은 손마디에 핏대가 섰습니다. 속이 텅 빈 껍데기에 100억을 부어버릴 뻔했다는 분노가 병실 안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분노의 끝에서 재호 회장의 시선은 다시 수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읍소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전 남편을 욕해달라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물증과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거대한 판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치밀하고 냉혹한 비즈니스 감각. 재호 회장은 이 여인에게서 숱한 재벌들에게서도 느끼지 못했던 깊은 전율을 감지했습니다. 과연 일개 셰프가 아니라 판을 짤 줄 아는 맹수였군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 재호 회장은 양복 안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룹 내에서도 오직 단 3사람만이 쥐고 있다는 최고 등급의 플래티넘 정결 카드를 꺼내 들었죠. 그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수연의 손바닥 위에 그 차갑고 묵직한 권력을 올려놓았습니다. 당신, 내 파트너로서 자격이 아주 충분합니다. 수연의 손끝에 닿은 차가운 금속의 감각이 온몸의 신경줄을 타고 짜릿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다가오는 100억 투자 클로징 파티. 그 사기꾼 놈들의 목줄을 끊어내고 자금을 전면 동결시킬 최종 서명권은 전적으로 수연 대표 당신에게 위임하겠습니다. 당신이 흘린 세월의 눈물만큼 당신의 손으로 직접 그 가짜들을 낱낱이 심판하십시오. 자신을 냄새난다며 시궁창으로 내몰고 가문 비전마저 도둑질해 간 자들. 그 천륜을 저버린 인면수심의 무리에게 합법적인 경제적 사형 선고를 내릴 절대적인 주도권이 마침내 수연의 손으로 넘어온 겁니다. 수연은 카드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깊게 누르는 압박감을 느끼며 차갑게 가라앉은 미소와 함께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처참한 지옥을 열어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 유치를 완벽하게 확신한 민석의 최고급 임원시라는 역겨운 허세와 매캐한 시가 연기로 탁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번화한 도심의 풍경이 마치 제 발밑에 놓인 장난감인 양 민석은 거만한 자세로 두꺼운 가죽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죠. 넓은 흑단목 책상 위로 구두신은 다리를 떡하니 올려놓은 채 고교 동창들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려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100억대 투자 클로징 기념으로 제일 비싸다는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으니까 너희들 한 놈도 빠짐없이 다 기어와서 내 눈부신 신분 상승 좀 똑똑히 지켜보고 축하해 주란 말이야. 알았어? 아나무인으로 전화를 끄는 민석은 오만방자한 턱짓으로 맞은편에 서 있는 행사 대행사 대표를 가리켰습니다. 대행사 대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표를 들고 이마에 식은 땀을 연신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대표님, 아무리 그래도 주신 예산으로는 최고급 케이터링 업체를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단가가 전혀 맞지 않아서요.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1위 업체는 예약금만 해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비싼 홍차잔을 굴리며 거드름을 피우던 박 여사가 신경질적으로 명품 핸드백을 열어젖혔습니다. 이내 두툼하게 묶인 5만 원권 현찰 돈다발이 얇은 유리 테이블 위로 무겁게 내리꽂혔습니다. 방 안의 공기를 예리하게 가르는 둔탁한 충격의 대행사 대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아이고 답답해. 돈은 얼마든지 수표로 더 얹어줄 테니까 요새 상류층들이 번호표 뽑고 줄을 선다는 그 업계 1위 수연인지 뭔지 하는 업체 무조건 불러와. 내 아들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화려한 날인데 어디서 급 떨어지는 싸구려 뷔페 쪼가리를 들이밀어 초를 치려들어. 천박한 탐욕으로 뭉친 모자의 낯짝은 두껍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의 고열을 빨아먹고 훔친 기술로 얻은 기획업만 벼락부자의 알량한 자만심에 완전히 취해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돈줄을 단숨에 끊어놓을 거대한 트로이의 목마를 제 발로 깊숙이 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같은 시각 완벽하게 통제된 고요함이 흐르는 수연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두꺼운 마호가니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결제 서류를 안고 들어섰습니다. 대표님, 방금 호텔 VIP 연회권으로 비용 상관없이 무조건 섭외해 달라는 다급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최자 명단 확인 부탁드립니다. 태블릿 PC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던 수연의 시선이 비서가 내민 서류의 맨 윗줄에 가닿았습니다. 순간 무심하게 서류를 넘기던 수연의 손끝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서류에 굵은 글씨로 적힌 주최자는 다름 아닌 전 남편 민석의 이름이었습니다. 쥐고 있던 만년필 촉이 두꺼운 종이 위를 거칠게 긁고 지나가며 깊고 날카로운 궤적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뚱뚱하고 창피하다며 한겨울 빗속으로 내쫓았던 그 천륜을 저버린 자들이 제 발로 사냥터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수연은 서류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목소리로 짧게 지시를 내렸죠. 예약 받으세요. 오만한 호구들이 남의 무덤인 줄도 모르고 제 발로 기어 들어오겠다는데 기꺼이 최고의 만찬을 대접해 드려야죠. 파티를 단 하루 앞둔 도심의 최고급 드레스 쇼바는 신경을 예리하게 긁어내리는 기싸움으로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눈이 멀어버릴 듯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박 여사와 민석의 상간녀였던 현 부인 유진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뿌려댄 고가의 향수 냄새가 쇼반의 공기를 어지럽게 맴돌며 구역질을 유발했죠. 유진이 몸에 딱 붙는 수천만 원짜리 수입 실크 드레스를 걸치고 거울 앞에서 노골적으로 교태를 부렸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값비싼 원단이 스치는 불쾌한 소리가 좁은 피팅룸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뼈대 있는 명가의 번듯한 안방마님인데 내일 같은 중요한 날에는 당연히 이 정도 명품은 입어줘야 회장님 기가 팍팍 살지 않겠습니까? 그 꼴을 보던 박 여사의 미간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유진이 들고 있던 한정판 클러치를 거칠게 낚아채 바닥으로 내팽개쳤죠. 단단한 가죽 가방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며 묵직한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쥐뿔도 없는 년이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내년 몸뚱이 치장할 생각부터 해. 천박한 티 내지 말고 당장 벗어. 내일 파티의 진짜 주인공은 그룹 회장님 어미인 바로 나니까. 두 여자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을 앞두고 서로의 머리채를 잡기 직전에 표독스러운 얼굴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일말의 양심조차 내다버린 자들의 구역질 나는 탐욕의 현장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도심 한복판의 최고급 VIP룸에서는 낯뜨거운 허풍이 방 안의 공기를 탁하게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크리스탈 양주잔들이 위태롭게 부딪히며 신경질적인 파열음을 쏟아냈죠.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의 지우는 끈적거리는 테이블 위로 최고급 양주를 뚝뚝 흘리며 동네 친구들 앞에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아, 우리 아빠가 내일 100억 딜 도장 딱 찍으면 나 바로 매장 가서 외제차 뽑아주기로 했어. 촌스럽게 굴지 말고 오늘 술값은 이명가 후계자님이 다 쏠 테니까 죽을 때까지 부어라 마셔라 해. 자신을 낳아준 어미를 가차없이 버리고 선택한 부귀영화에 취해 지우는 자신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허세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운명이 뒤바뀔 파티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고급 호텔 뒤편의 서늘한 하역장으로 수연의 브랜드 로고가 박힌 거대한 케이터링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수연은 트럭 안에서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단정하게 여미며 주머니 속으로 아주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 하나를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석의 공장에서 발암물질이 섞인 화학 조미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적나라한 영상과 회사 돈을 빼돌려 상간녀에게 바친 이중장부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차가운 금속 질감이 얇은 안감 너머로 손끝을 타고 오르며 그녀의 이성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주었습니다. 팀장, 지금부터 연회장 메인 주방 통제권은 전적으로 우리 측이 쥐고 흔듭니다. 호텔 직원들을 포함해 외부인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출입문을 전면 봉쇄하십시오. 수연의 단호한 지시가 떨어지자 수십 명의 요리사와 덩치 큰 경호 인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주방의 모든 동선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무거운 철문들이 굳게 잠기며 묵직한 진동이 바닥을 타고 흘렀죠. 차가운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로 수십 개의 최고급 식기들이 세팅되며 쉴 새 없이 금속성의 궤적을 빚어냈습니다. 수연은 불이 꺼진 어두운 모니터 룸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화면 너머로는 벌써부터 동창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들먹거리는 민석과 박 여사의 가증스러운 얼굴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그 뼈가 부서지는 고통은 배가 되는 법입니다. 수연은 모니터 속 민석의 목줄을 정조준하듯 쥐고 있던 무전기를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가짜들이 가장 오만하게 빛나는 순간에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가르쳐 주도록 하죠. 지금부터 메인 만찬의 큐사인을 내립니다. 스위치가 눌리는 건조한 기계 신호와 함께 껍데기뿐인 호구들을 끝없는 나락으로 처박을 반격의 막이 비로소 오른 겁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이 시리도록 반짝이는 특급 호텔 최상층 VIP 연회장 안은 그야말로 오만방자한 돈 냄새와 허세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홀 한가운데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샴페인 타워가 아슬아슬하게 세워져 있었고 잔잔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 위로 민석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100억대 투자 유치를 눈앞에 두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민석은 고등학교 동창들을 병풍처럼 세워둔 채 한껏 거들먹거렸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은 그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라 있었죠. 다들 오늘 마음껏 마시고 즐기십시오. 내일이면 우리 명가 그룹의 이름으로 100억 투자금이 꽂히는 역사적인 날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요즘 VIP들 아니면 돈을 싸들고 와도 못 먹는다는 1위 케이터링 업체를 특별히 통째로 불렀습니다. 민석의 허풍에 동창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심에서 목에 굵은 진주 목걸이를 두른 박 여사 역시 한껏 턱을 치켜들고 있었죠. 접시에 담긴 화려한 요리를 우아하게 썰어 입에 넣은 박 여사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 과장된 목소리로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역시 업계 일이라 그런지 음식 품격부터가 확연히 다르네. 어디서 굴러먹다 온 쥐뿔도 없는 하녀가 끓여대던 그 쉰내나고 역겨운 음식통이랑은 차원이 다르잖니. 수연을 겨냥한 악의적이고 가시 돋친 조롱이었습니다. 25년을 식모처럼 부려먹은 조강지처를 짓밟으며 자신들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천박한 우월감이 역력했죠. 동창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쏟아지자 민석과 박 여사의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찢어졌습니다. 그들이 승리에 완벽하게 도취해 샴페인 잔을 높이 부딪히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홀을 우아하게 채우던 클래식 음악이 마치 전원 코드가 뽑힌 것처럼 일순간 뚝 끊겨버렸습니다. 동시에 연회장을 밝히던 수십 개의 간접 조명들이 차갑게 꺼지며 오직 중앙의 붉은 카펫만을 서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당황한 웅성거림이 홀을 덮기 무섭게 연회장 안쪽 주방과 연결된 서비스 도어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주방의 백색광이 칼날처럼 쏟아져 들어오며 하나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한가운데서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내리찍는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발소리가 연회장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죠. 티 없이 새하얀 최고급 총괄 셰프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수연이었습니다. 과거의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고개를 숙이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수연은 얼음장처럼 서늘하고도 우아한 미소를 머금은 채 붉은 카펫 위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검은 조리복을 입은 수십 명의 셰프들이 군대처럼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압도적인 등장이었죠. 여유롭게 홀 중앙으로 다가오는 수연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민석이었습니다. 오만하게 웃고 있던 민석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쥐고 있던 최고급 크리스털 와인 잔이 소나기를 벗어나 대리석 바닥으로 추락했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핏빛 와인이 민석의 구두를 적셨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황함을 감추지 못한 민석의 목에 핏대가 솟아올랐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박 여사 역시 넋이 나간 듯 입을 떡 벌리더니 이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악의 받침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아니, 집에만 처박혀 있던 것이 기어코 미쳤나? 창피하고 냄새나서 짐짝처럼 내쫓은 주제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너희들 당장 보안 요원 안 부르고 뭐해? 전현 머리채 당장 붙잡아서 길바닥에 끌어내. 박 여사의 날카로운 호통에 연회장 매니저들이 다급하게 무전기를 쥐고 뛰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 쪽으로 달려간 그들은 곧바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미 연회장의 모든 출입문 앞에는 수연이 고용한 사설 경호팀이 굳건하게 버티고 서서 출입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완벽한 밀실. 민석 일가는 도간에 든 쥐가 된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이 무력화된 것을 깨닫고 호흡이 거칠어진 민석 일가를 향해 수연이 서늘한 눈빛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철저히 오만하고 차가웠습니다. 정식으로 초대받아서 온 케이터링 총괄 대표한테 말이 너무 험하네. 사기꾼 씨. 수연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조롱 섞인 한마디에 연회장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은 여유롭게 손을 뻗어 자신의 셰프복 가슴팍에 금실로 수놓아진 수연이라는 브랜드 마크를 가리켰습니다. 방금 전까지 박 여사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했던 바로 그 1위 업체의 주인이 자신임을 선언하는 동작이었죠.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전처가 자신들이 우러러보던 최고의 브랜드 대표라는 사실. 민석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성을 잃은 민석이 악에 받쳐 씩씩거리며 수연을 향해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것이 기어코 쳐돌았구나. 오늘 여기서 누구 하나 아주 박살이 나야 끝날 줄 알아. 민석이 험악한 폭언을 내뱉으며 수연의 뺨을 향해 큼지막한 손을 거칠게 치켜든 찰나였습니다. 수연은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턱을 치켜들고 그를 비웃듯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메인 정문이 엄청난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려 젖혀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수십 명의 거구 경호원들이 도열하듯 홀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길을 텄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바닥을 울리는 묵직한 구둣발 소리와 함께 거대 금융그룹의 절대 권력자 제오 회장이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으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짙은 코트를 어깨에 걸친 제오 회장의 시선이 허공에 멈춰 있는 민석의 떨리는 손을 향해 정확히 꽂혔습니다. 연 회장 안은 시계 초침 소리조차 삼켜버릴 만큼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내 귀한 파트너한테 손버릇이 너무 쓰레기 같은 거 아니오? 제오 회장의 낮고 묵직한 단 한마디에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날뛰던 민석과 박 여사의 숨통이 그대로 멎어버렸습니다. 오만했던 가짜들의 성이 바닥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수연의 뺨을 내려치려던 민석의 거대한 손이 허공에서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제오 회장의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목소리가 샹들리에 아래로 울려 퍼지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세등등하던 민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민석은 치켜들었던 손을 불에 데인 사람처럼 황급히 허벅지 옆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척추가 부러질 듯 허리를 90도로 꺾어 굽혔죠. 방금 전까지 오만함으로 번들거리던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직접 밖으로 모시러 나갔을 텐데요. 민석은 벌벌 떨리는 두 손을 파리처럼 비벼대며 제오 회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떻게든 100억 투자자의 심기를 달래보려 굽신거리는 꼴이 참으로 역겹고도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오 회장은 민석이 비굴하게 내민 두 손을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허공에 민석의 떨리는 손만 처량하게 남겨진 채 제오 회장의 묵직한 구둣발은 오직 수연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죠. 수연의 앞에 선 거대 그룹의 총수가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예의를 갖췄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수십 명의 하객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가 막힌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경악에 찬 시선을 교환할 뿐이었죠. 방금 전까지 민석을 떠받들던 호라는 이제 민석을 향한 경멸과 의구심으로 팽팽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박 여사가 번쩍이는 진주 목걸이를 절레절레 흔들며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지금 단단히 오해를 하셨습니다. 저 초라한 파출부가 감히 저희 성스러운 축하 파티를 망치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당장 경호원들 시켜서 길바닥으로 끌어내야 할 쓰레기라고요. 박 여사의 날카로운 악다구니가 홀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제오 회장의 표정은 겨울밤의 칼바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죠. 제오 회장은 단상 위에 놓인 마이크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내의 모든 사람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룹의 100억 투자 발표는 내가 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딜을 결정지을 최종 클로징 서명권은 오직 여기 계신 수연 대표님에게만 있습니다. 순간 화려했던 거대한 연회장이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선고를 들은 민석의 무릎에서 힘이 탁 풀렸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몸을 억지로 샴페인 테이블을 짚으며 버텨냈죠. 쨍그랑거리며 무너져 내리는 샴페인 잔들 위로 민석의 비참한 숨소리가 거칠게 쏟아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박 여사 역시 악에 받쳐 헐떡이는 숨을 내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수연은 영혼까지 털려버린 민석 일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재호 회장의 손에서 마이크를 여유롭게 넘겨받았죠. 방금 전까지 날 업신여기고 파출부 취급하며 쫓아내라던 당신들 명줄이 지금 이 파출부 손에 전부 달렸네. 수연의 붉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조롱은 그 어떤 흉기보다 예리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줄이 영원히 끊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민석의 목구멍을 옥죄어 왔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민석은 일그러진 얼굴 근육을 억지로 끌어올려 기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사이에 농담이 너무 심하잖아. 동창들 다 보는 앞인데 그만 화 풀고. 민석은 쥐어짜낸 목소리로 비굴하게 친한 척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100억을 지켜보려 수연의 팔을 향해 축축하게 젖은 손을 뻗었죠. 수연은 민석의 손끝이 닿기도 전에 오물이 묻은 것을 털어내듯 매섭게 그의 손등을 쳐냈습니다. 날카로운 마찰음이 조용한 연회장을 갈랐습니다. 여보, 가문 대대로 내려온 특허를 훔쳐가고 내 이름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쓴 사기꾼 주제의 말이 참 많네. 수연의 시선에는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년 전 한겨울 빗속에서 맨발로 쫓겨나던 그 밤의 기억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차갑고 정확한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수연의 서늘한 일갈이 떨어지자 수십 명의 하객이 모인 거대한 연회장 안에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샹들리에에서 떨어지는 조명의 미세한 전기잡음만이 천장 아래를 가늘게 맴돌았죠. 그 정막을 깬 것은 단상 구석에 서 있던 행사 사회자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자, 잠시 후 5분 뒤 명가그룹의 100억 투자 유치 협약 최종 클로징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연은 샴페인 잔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진 대리석 테이블 위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올려놓았습니다. 길고 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해 정확히 5분 0초를 가리키는 붉은색 타이머를 설정했습니다. 차가운 디지털 숫자가 4분 59초, 58초로 줄어들며 화면을 서늘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침이 넘어갈 때마다 테이블을 타고 흐르는 미세한 기계적 진동. 그것은 민석의 심장을 분쇄기로 갈아버리는 듯한 사형 선고의 서막이었습니다. 정확히 5분. 네가 그토록 목 빠지게 기다리던 그 100억 영원히 내 계좌에 꽂힐 일은 없어. 수연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으로 손에 쥔 리모컨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순간 민석의 화려한 성공 신화를 재생할 예정이었던 연회장의 초대형 대형 스크린이 번쩍이더니 끔찍하고 추악한 진실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것은 민석의 외곽 공장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공업용 화학 첨가물 드럼통들이었습니다. 발암물질로 범벅이 된 가짜 김치 제조 현장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흘러나왔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묵은지, 레시피, 특허를 가로챈 위조 계약서 원본,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이중 장부의 적나라한 내역, 동창들의 눈앞에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민석을 떠받들며 아부하던 하객석에서는 역겨움에 찬 헛구역질과 경악의 비명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거 다 쓰레기 발암 물질 아니야? 우리가 저걸 먹었다고? 동창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카메라 렌즈를 민석에게 들이밀었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기자회견장처럼 번쩍이며 민석의 일그러진 얼굴을 사정없이 찔러댔죠. 가장 화려해야 할 축제의 장이 순식간에 사기꾼을 처형하는 공개 재판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 증거들을 마주한 민석은 온몸에서 비오듯 식은 땀을 쏟아냈습니다. 당장 100억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내일 아침이면 수갑을 차게 될 판이었습니다. 뇌가 멈춘 듯한 공포가 사지를 마비시켰죠. 결국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모두 내다버린 민석이 붉은 카페 뒤로 처참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이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을 기어가 수연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돈에 눈이 뒤집혀서 미친놈이었어. 제발, 제발 이번 딱 한 번만 살려줘. 이 투자금 무너지면 나 당장 구속이야. 빚더미에 앉아서 진짜 죽는다고. 눈물과 콧물을 흉하게 쏟아내며 바닥에 얼굴을 비비적거리는 민석의 꼴. 수연을 짐짝처럼 내쫓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처참한 패배자의 민낯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상간녀 유진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해녀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구두굽이 꺾이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업계 1위 음식을 운운하며 거들먹거리던 박 여사 역시 충격에 눈이 허옇게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내 혈압. 저 독한 파출부가 기어코 우리 집안 씨를 말리네. 사람 살려. 박 여사는 목에 걸린 굵은 진주 목걸이를 신경질적으로 쥐어뜯으며 벨벳 소파 위로 흉하게 쓰러졌습니다. 끊어진 목걸이에서 빠져나온 진주알들이 대리석 바닥 위를 또르르 굴러갔습니다. 파티장 구석구석으로 흩어지는 그 작고 하얀 구슬들이 마치 이 일가의 허세가 산산이 부서져 사방으로 흩날리는 모습 그 자체였죠. 하지만 수연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민석을 내려다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물이 묻은 쓰레기를 치우듯 차갑게 다리를 털어내 민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묵은지 냄비 바닥에 엎어버리고 빚더미 서류 던지며 내쫓을 때 네가 치러야 할 대가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수연의 시선은 오직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 화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붉은 숫자는 자비 없이 줄어들고 있었죠. 10초, 5초, 3초. 마침내 화면의 타이머가 공을 가리키며 번쩍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결제용 태블릿의 붉은 클로징 버튼을 가차없이 내리눌렀습니다. 동시에 초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며 본건 투자 클로징 전면 취소 및 보류라는 거대한 활자가 연회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민석의 목에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수연이 버튼을 누른 지 채 10초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구석에 사색이 되어 서 있던 민석의 비서바지 주머니에서 신경을 박박 긁어대는 날카로운 휴대전화 진동이 미친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하게 화면을 확인한 비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죠. 비서는 구두가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민석을 향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제오금융에서 전산 시스템에 투자 미집행을 띄우자마자 우리 주거래 금융사 3곳에서 동시에 기존 대출금 즉시 상환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회사법인, 계좌랑 대표님 개인 계좌까지 지급 정지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자금줄이 다 막혔다고요. 비서의 절규와 함께 민석이 붉은 카페 뒤로 참담하게 주저앉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도 소식은 순식간에 연회장을 덮쳤고 곧이어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육중한 오크통 문이 굉음을 내며 거칠게 열려 젖혀졌습니다. 사색이 되어 달려온 하청업체 채권자들이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밀고 들어온 겁니다. 가족의 생계가 달린 피 같은 돈을 떼이게 생긴 채권자들은 이미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민석 어디 있어? 내 돈 내놔. 그들의 거친 구둣발이 수백만 원짜리 캐비어와
최고급 샴페인이 쏟아진 붉은 카펫을 사정없이 짓밟으며 홀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분노한 채권자들과 도망치려는 하객들이 뒤엉킨 통제 불능의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가장 먼저 이성을 잃은 것은 충격의 소파에 쓰러져 있던 박 여사였습니다. 혈압이 올라 거친 숨을 헐떡이던 박 여사의 핏발선 시선이 꽂힌 곳. 행여 자신에게 구속의 불똥이 튈까봐 비상구 쪽으로 도망칠 궁리를 하던 상간녀 유진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놓아버린 채 벌떡 일어나 유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유진의 화려하게 세팅된 머리채를 두 손으로 사정없이 휘어잡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미용실 세팅이 흉하게 망가져 내렸습니다. 박 여사는 유진을 거칠게 밀어붙이며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내 아들 홀려서 그 귀한 회사 돈 다 빼돌려 내 사치 부리는 데 썼지.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박 여사의 날카로운 손톱이 유진의 비싼 실크 드레스를 북북 찢어발겼습니다. 하지만 유진 역시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었죠. 산발이 된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며 일어난 유진의 붉은 입술 사이로 도끼 어린 조소가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은 구겨진 명품 핸드백을 거칠게 뒤지더니 박 여사의 눈앞에 자신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어머니가 세금 한 푼이라도 덜 내겠다고 이중장부 파서 법인 자금 빼돌리라고 지시한 통화 녹취록, 그리고 불법 비자금 내역서까지 제가 방금 수사기관이랑 세무당국에 남김없이 싹 다 제보했거든요. 나 혼자 독박 쓰고 감방 갈 줄 알았어. 서로의 가장 더러운 치부를 찌르며 목줄을 물어뜯는 두 여자의 맞고발 진흙탕 싸움. 지켜보는 이들의 고개를 절로 돌리게 만들 만큼 참으로 역겹고도 기가 막힌 광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단의 원흉인 민석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민석은 어머니와 아내가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틈을 타 바닥에 엎드린 채 비상구 쪽으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혼자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회사의 마지막 남은 비자금 금고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을 가슴팍에 숨기고 해외로 도주할 작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비열한 도주국은 단 세 걸음도 가지 못해 끝이 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100억 투자라며 굽신거리던 동창들이 사기극에 휘말려 자신들의 투자금마저 허공에 날리게 생기자 민석의 발목을 거칠게 낚아채버렸습니다. 어딜 도망가, 이 사기꾼 놈아. 내 피 같은 투자금 당장 토해내. 수십 명의 억센 소나기가 민석의 최고급 맞춤 턱시도를 사방에서 거칠게 잡아뜯었습니다. 멱살을 잡힌 민석은 실크 넥타이가 목을 졸라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엎어졌죠. 허세와 위선으로 쌓아 올렸던 가짜들의 제국이 밑바닥의 탐욕에 의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밤 공기를 날카롭게 찢는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굳은 표정의 경제범죄 수사팀과 세무당국 조사관들이 무거운 구둣발 소리를 울리며 파티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압도적인 공권력의 등장에 난장판이던 연회장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죠. 제복을 입은 수사관이 바닥에 널브러진 민석의 뒷덜미를 단호하게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명가 그룹 대표 이민석, 당신을 중대경제범죄 및 회삿돈 횡령, 그리고 지적재산권 강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선고와 함께 민석의 두 손목에 차가운 강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뼈마디를 옥죄며 맞물리는 서늘한 금속음. 민석의 화려했던 인생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알리는 완벽한 마침표였습니다. 결국 민석과 박여사 그리고 유진은 갈기갈기 찢어진 드레스와 흙먼지 묻은 턱시도를 걸친 채 하객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온몸으로 받으며 비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오만하게 빛나야 했을 축제의 밤이 그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끝장내는 멸망의 밤으로 뒤바뀐 겁니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서 수연은 자신의 새하얀 셰프복 어깨에 내려앉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우아하게 털어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수연의 곁으로 묵직한 걸음을 옮겨 다가온 제호 회장이 황금빛 샴페인이 찰랑이는 최고급 크리스털 잔 2개를 건넸습니다. 수연은 서늘한 미소를 머금으며 제호 회장의 잔에 자신의 잔을 가볍게 가져다 대었습니다. 가짜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처절하게 파멸해가는 비참한 뒷모습을 안주 삼아 맑고 청아한 축배 소리가 연회장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동창회 파티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감옥행을 면하는 대신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천문학적인 추징금 폭탄을 맞은 민석과 박 여사는 결국 거리에 나앉아 알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 제 발로 기어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수연의 회사에 배추를 납품하는 외곽의 낡은 김치 하청 공장이었죠. 칼바람이 살을 애는 영하의 한겨울. 공장 야외 하역장은 썩은 배추 찌꺼기와 흙먼지가 뒤엉켜 역겨운 쉰내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구멍난 빨간 고무장갑을 낀 채 살얼음이 언물통에서 산더미 같은 물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얼음물에 동상이 걸린 손가락은 기괴하게 부어올랐고 결국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을 이기지 못한 박 여사가 차가운 구정물 위로 흉하게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저런 머저리 같은 놈을 낳아서 이 늙은 나이에 얼음장 같은 쉰내 구덩이에서 썩고 있단 말이냐. 야, 이 썩을 놈아. 내 놈이 그 천박한 상간녀한테 홀려서 그 귀한 며느리를 내쫓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고생은 안 하잖니. 박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다리를 뻗고 곡소리를 해대며 민석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40kg짜리 소금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리를 덜덜 떨던 민석이 핏대를 세우며 악다구니를 쳐댔습니다. 엄마는 제발 그 입 좀 다물어요.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래요? 애초에 엄마가 수연이 보고 뚱뚱하고 냄새난다고 구박해서 쫓아내자고 부추겼잖아요. 왜 이제 와서 내 탓만 해요? 서로의 탓을 하며 물어뜯는 모자의 꼴. 참으로 역겹고도 기가 막힌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거친 안전화를 신은 공장 작업반장이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과거 민석이 무릎을 꿇리고 갑질을 해댔던 그 하청업체 사장이었죠. 작업반장은 들고 있던 호스의 얼음물을 박 여사와 민석을 향해 자비 없이 뿌렸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배가 덜 고팠나? 어디서 뻔뻔하게 남 탓을 하며 말대꾸야. 당신들이 수연 대표님 등에 칼 꽂고 빼돌린 빚 갚으려면 뼈골이 부서지도록 문화 닦아야 해. 당장 일어나서 배추 안 날라. 천문학적인 추징금과 빚더미에 앉아 알거지가 된 모자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제 발로 쉰내 나는 하청 공장에 기어들어와 뼈골 빠지게 일해야만 하는 현실. 그것은 오만한 가짜들에게 내려진 합법적이고도 완벽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수연이 이끄는 최고급 케이터링 본사의 거대한 사업 로비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이 내쫓기던 날 이혼각서에
펜을 그으며 엄마를 매몰차게 버렸던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떡진 머리에 다해진 신발을 구겨 신고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덩치 큰 경호원들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발악했습니다. 엄마, 나 지훈이야. 그때는 내가 돈에 미쳐서 철이 없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가 배 아파 낳은 하나뿐인 아들이잖아. 나 100억은 구경도 못하고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났어. 며칠째 쓰레기통 뒤지며 굶고 있다고. 제발 나 좀 걷어줘, 엄마. 지훈의 처절한 절규가 대리석 로비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꼭대기층 집무실한 수연의 표정은 티 없이 고요하고 서늘할 뿐이었습니다. CCTV 화면으로 바닥을 기는 지훈을 차갑게 내려다보던 수연은 일말의 동요도 없이 책상의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호팀, 내 아들은 3년 전 그 빚더미 이혼 서류에 제 손으로 사인하고 날 버리던 그 차가운 겨울밤에 이미 죽었어. 어디서 근본도 없는 자가 행패야. 털끝 하나 닿기 전에 당장 밖으로 끌어내. 수연의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자 경호원들이 지훈의 양팔을 단호하게 통제하며 회사 정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내팽개쳐진 지훈은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신이 제 발로 차버린 엄마의 찬란한 사억이 겨울 하늘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저 건물만큼 높이 쌓인 후회를 지훈은 평생을 안고 살아야 할 겁니다. 소란이 끝난 집무실 안. 수연은 화면을 끄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창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식장 위에 고이 놓인 아버지의 낡은 레시피 수첩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참으로 따스했습니다. 거칠어진 손끝이 닿는 빛바랜 종이 위로 아버지의 구부정한 글씨체가 오롯이 살아있었죠. 수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최고급 도자기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구수하고 맑은 보리차가 담긴 잔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김을 부드러운 숨결로 밀어내며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복수에 얽매이지 않는 완벽한 자유. 수연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단단하고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수연의 맑은 헌신을 쓰레기 취급하며 짓밟았던 이들은 결국 자신들이 만든 차디찬 얼음물 속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뒤 수연이 따스한 햇살 아래서 마시는 보리차 한 모금은 그동안 그녀가 홀로 삼켜야 했던 시린 눈물들을 다정하게 녹여주는 듯합니다. 오늘 수연의 통쾌하고도 뭉클한 반격이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속 답답함도 씻어내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굽이진 삶에도 언젠가 이처럼 코끝 찡하게 다정한 위로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안과 즐거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사연지혜의 명품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